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유치, 고유 벡터, 보통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프로블럼을 계산을 할 때 사실 이 문제를 A라는 행렬이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벡터 V와 스칼라 또는 실수 람다를 찾는 것을 고유치 또는 고유 벡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해당하는 부위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해당하는 람다가 아이겐 밸류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보시면 이제 요 람다 i라고 쓰면 이제 어차피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같은 것이고 이것을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v에 대해서 묶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0이 되어야 되는데 0이 되려면 이 항이 0이든지 v가 0이든지 또는 이 부분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나 트리비얼한, 그러니까 별로 크게 저희가 관심이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사실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우리 알고 있는 행렬에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했을 때 0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람다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람다를 다시 원식에 넣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위를 찾으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해보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기계적으로 수학적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예시로서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변환 중에서 프로젝션에 해당하는 것이 x축으로 프로젝션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행렬이 행렬 A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행렬에 해당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되고 x축으로의 프로젝션이다 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 행렬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1, 0, 0, 0에 마이너스 람다 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 것이고 디터미넌트는 람다 0, 0, 마이너스 람다 디터미넌트니까 이것은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람다 1은 0, 람다 2는 1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 v1, 아이겐 벡터 v1, v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보면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넣으면 람다에다가 0을 넣겠습니다. 그럼 1, 0, 0,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에 v1을 넣었을 때 0 벡터가 나와야 하니까 뭐 다양한 부위가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한 것은 여기에 0을 넣으면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0을 넣으면 그랬을 때 0,1을 넣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보통 아이겐 벡터는 크기를 1로 잡습니다. 1이 되게 유닛 벡터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넣으면 이걸 넣으면 여기 0, 0, 0,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v2가 되고 역시나 0 벡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v2는 1, 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 주어진 행렬에서 기계적으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다음엔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유치와 고유 벡터에서 이것을 결국 푸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찾아보죠. 얘는 뭔가요? 얘는 람다는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0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변에 있는 것을 보면
벡터라는 부위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배웠죠. 람다라는 스케일을 하면 그 벡터를 스트레치하거나 컴프레션하는 스트레치가 된 벡터입니다. 제가 그냥 그 스트레치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이 포인트에서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V가 되겠습니다. 방향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방향을 유지합니다. 우변은 방향을 유지. 좌변을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행렬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렬이 주어지면 항상 거기에 해당하는 선형 변환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다고 했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V가 들어가면 A로 대표되는 표현되는 선형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벡터. 그럼 이 벡터는 리니어 트랜스폼 된, 여기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리니어 트랜스폼 된 벡터이고, 그 벡터는 일반적으로는 방향이 같지가 않겠죠. 주어진 V와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방향이 틀어졌을 수도 있고 틀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고유치 고유 벡터 문제를 푼다는 것은 많은 V 중에서 A를 통해서 변환이 되었음에도 방향이 변하지 않는 V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V가 처음 주어지면 A는 다양한 많은 V 중에서 A라는 선형 변환을 통해서도 방향이 변하지 않는 V가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입니다. 크기는 변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게 람다를 저희가 어사인을 해주면 찾으면 되는 거니까 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향을 유지한다. 자, 그래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프로블럼은 A가 주어졌을 때 A는 행렬입니다. 그 행렬에 해당하는 선형 변환을 먼저 찾고, 그 선형 변환의 의미에서 선형 변환의 전후의 벡터가 방향성이 변하지 않는 벡터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람다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린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러한 관점에서 쳐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영 벡터 프로젝션을 또 한번 해보죠. 제가 찾았으니까 X축으로 투영을 하는 것은 해당하는 A가 A 행렬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A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의미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이 X축으로 프로젝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벡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벡터가 이 행렬의 변환을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X고 AX입니다. AX라는 변환된 아웃풋이 방향이 분명히 이 벡터와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벡터는 아이겐 벡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떤가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벡터니까 당연히 여기도 안 되겠죠. 이 벡터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안 되겠죠. 저희 지금 아이겐 벡터의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그 선형 변환, 여기서는 X축으로의 투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다양하게 시행착오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벡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AX를 하면 역시나 갖게 됩니다. 자,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리고 람다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크기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겐 벡터는 1,0이고 그때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는 1이 된다는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제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벡터 0,1을 하면 프로젝션을 하기 때문에 여기로 떨어지겠죠. 여기는 조금 이제 그 0 벡터라는 것은 사실 방향성을 조금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방향이 변하지 않고 람다가 0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0,1이 아이겐 벡터이고 그게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는 0이다. 자, 이것이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을 해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프로블럼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A에 대한 직접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리니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축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예시를 확장을 시켜서 어떤 평면상의 프로젝션을 하는 문제, 이렇게 평면상에 P 벡터가 있으면 프로젝션을 시켜서 되는 행렬 P가 주어졌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는 방향성이 틀어졌으니까 캔디데이트이 될 수가 없겠죠. 아이겐벡터에 수직인 행렬은 크기가 0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람다는 0이 될 거고 방향성은 저희가 0 같다고 여기서 저희가 가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캔디데이트이 됩니다. 그리고 3차원상이기 때문에 아이겐벡터가 3개가 나와야 될 텐데 이 평면상에 있는 어떠한 벡터도 이 평면상에 거기에 프로젝션 하면 그대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는 1이 됩니다. 여기 이 평면상에 있는 어떠한 벡터도 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3개가 있으니까 이 평면상에서 보통은 그 수직인 2개의 벡터, 수직이면서 90도가 되는, 서로가 90도가 되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베이시스, 뭐 오토고널 베이시스 이렇게 내용이 확장이 되지만 거기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그 선형 변환이 있어도 그 선형 변환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전혀 계산하지 않고도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선형 대수라는 학문은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행렬로 대표하는 벡터들의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 의미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는 학문이라고,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